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핀비닷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죠. 이 190포인트, 0.58% 하락했습니다. 이 다우를 구성하는 은행이랄지 에너지 관련주, 제약주, 헬스케어 업종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하락 마감했고, 자, 나스닥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 기술주의 상승에 따라서 34포인트 상승 마감했네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 마이너스 7.12포인트,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수형주는 대부분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주요 이렇게 종목 뉴스 보게 되면 쉐보론이 3.69% 하락했죠. 헤스라는 기업을 인수 발표하면서 좀 하락 마감했고요. 일단 어떤 흐름이 좀 있었는지 준비된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워낙 지금 좀 주춤하죠. 자, 11월 3일까지는 모닝 브리핑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에게 마감 브리핑 진행을 영상을 좀 올려놓을 겁니다. 채권 시장의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주식 시장이 여전히 영향을 좀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장중 흐름입니다. 어제 또 5% 여기 5%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이제 넘어섰죠. 이러면서 이제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중화시켰습니다만 5% 돌파 이후에 급격하게 좀 밀리면서 4.84%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4.83 되더라고요. S&P 500이 이제 5월 이후에 최저치로 마감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4,200은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이건 이제 VIX인데 일단 VIX를 또 볼 때는 한 26을 상단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26 정도. 근데 오늘 이제 이 VIX가 음봉이 났죠. 20.37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하락폭은 얼마입니까? 하락폭은 6% 하락 마감했죠. 자,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기세 등등합니다. 기세 등등한데 오늘은 5% 돌파 이후에 급하게 밀리면서 장대 음봉, 음봉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좀 계속 고점을 찍고 좀 밀려야 주식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은 지금 과매도 이 상태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이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이 중동 분쟁 우려, 이 부분이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수익률이 이제 상승하니까 계속 연준은 더 높은, 더 오랫동안 금리를 유지할 것이고 이런 이제 매파적 견해 계속 좀 이어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쭉 보시죠. NDF 원달러 환율은 어제 우리 시장 정주 시장보다는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42원대로 하락했어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어제 1300 얼마인가 볼까요? 1353원이었거든요. 그럼 1342원대면 단순하게 이것만 놓고 보자면 오늘 우리 시장은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제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하니 참 저도 참 어렵습니다만 이런 이제 여건을 보게 되면 과매도에 따른 반등 정도는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0.90포인트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는 2.21%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105.41로 최근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되고 있죠. 최근 반도체 ETF는
반도체주 약세에 따라서 0.57% 하락 마감했고요. 자, 차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 닷컴 두 개씩 좀 보고 있습니다. VX 봤고요. 차트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13,018포인트인데 상당히 중요한 라인 아니겠습니까? 120일 이동평선, 아니 200일 이동평선. 나스닥 200일선을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은 지난주 금요일자 미국 시장 결과에 따라서 깼었죠. 지금 오늘도 뭐 장중에 변동성이 좀 꽤 있었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가 좀 더 길죠. 꼬리가 뭐 위에 어디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200일선 아래에 좀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동 분쟁이 하마스에서 이제 인질 일부 좀 몇 명 좀 석방을 했고, 이스라엘 어떤 가자지구 지상전 투입이 좀 늦춰짐에 따라서 유가도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가격도 소폭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3만 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나오죠. 자, 장이 이러다 보니까 비관론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4분기와 2024년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아 추가 조정을 받아도 놀랍지 않다. 이런 말했고, 빌 에크먼이라는 채권의 대가 채권을 숏으로 커버했다. 장기 금리, 이 높은 이 장기 금리로 인해서 숏 채권을 보유하기에는 너무 이온도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제프 디그라프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또 이 사람은 또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연말에 S&P 500이 한 4,500까지는 이를 것이다. 지금 이제 보기에 이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과매도 상태로 좀 보고 있죠. 다만 이제 국채 수익률이 계속 좀 5% 넘어지고 뭐 높아지고 그러면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내년도 주식시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피력을 했습니다. 단순 참고하시고요. 자, S&P 500 매입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죠. 핀비닷컴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이번 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했죠. 구글, 뭐 아마존, 메타 다 이번 주 실적 발표했거든요. 뭐 엔비디아는 이제 11월 하순경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실적 발표 앞두고 이제 이런 메가캡에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3.84%가 오른 이유가 뭐냐? 최근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이제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의 기술을 이용해서 인텔 프로세스에 대적할 만한, 경쟁할 만한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오르고요. 반면에 인텔 주가는 어떻습니까? 인텔은 3% 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ARM이라는 게 이제 등장했으니까 ARM은 얼마 올랐냐? 4.8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 보게 되면 나스닥 한번 보시죠. 애플 쭉 있고 엔비디아 3.84, 반면에 밑단에 내리게 되면 이제 인텔은 3%대 이렇게 하락을 좀 보였죠. 근데 이제 업종 매입을 보게 되면 반도체주 약세, 물론 마이크론 D램 쪽은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도 뭐 크게 영향 안 받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인텔 이 주가만 좀 엇갈린 모습이고요. 금융주 약세,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약세를 보였고, 에너지 관련 약세, 쉐브론이 이제 헬스라는 기업을 53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3.69% 하락 마감했죠. 여행 관련 업체들, 부킹
홀딩스나 에어비앤비 뭐 이런 종목군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주시장 보지 말고 그냥 여행이나 가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태양광주 엔페이지 에너지는 2.64% 추가 하락했고 지난주 급락한 솔라엣지 오늘은 3% 반등 뭐 20 몇 퍼센트 급락 이후에 소폭 좀 떴죠. 크게 의미는 부여하기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이게 지금 이제 블룸버그 리포트에 의하면 애플이 이제 AI 제품 생성형 AI 제품에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 지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애플이 이제 AI를 시리, 메시지, 애플 뮤직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초점은 이제 AI와 A죠. 여기에 이제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국내 증시. 이 국내 증시 보면 이게 참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최근 하락률이 뭐 어제 뭐 어떤 기사 있었던데 뭐 지금 이스라엘 주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빠졌다. 너무 이제 우리 시장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코스피는 3개월 기준으로 9%,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지금 보십시오. 뭐 홍콩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항생주도 많이 마이너스 11%입니다. 너무 이제 우리 시장이 너무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코스피 지수 직전 저점 이탈 이후에 추가 조정, 추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 반등 한번 못 주면서 어제는 이제 거래량이 또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자, 코스닥도 보시죠. 역 N자로 빠질 때는 역 N자로 빠집니다. 올라갈 때는 N자식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격이 좀 이제 과해진 거죠. 올선과 이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차트를 뒤집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올선과 주가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이제 올선으로 좀 회귀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매수세가 실종돼 있다 보니 일단 외국인은 계속 두드러 패고 뭐 코스닥 시장은 뭐 외국인 어제 샀기는 했지만은 의미 있는 뭐 이 매수세가 좀 유입 안 되고 있고 물론 신용도도 보면 지금 신용은 뭐 낮은 상태입니다. 반대 매매 물량 출현은 되고 있으나 뭐 급격하게 지난주에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카카오랄지 그 다음에 영풍제제 키움 사태랄지 이런 게 이제 어떤 종목의 발목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또 발목을 잡는데 또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기대감 지금 뭐 단순 기대감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좀 어려운 구간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올선의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등 수준입니다. 이 바닥을 좀 다지기려면 상당 부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방어적으로 이 보유 종목 관리에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시간에서 이제 어제 상승한 종목도 보시죠. 유진투자증권이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군요. 자, 다시 보시죠. 나와 있는 기사가 있나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3,200억을 배팅한 유진그룹 YTN 품없다. 네, 어제 YTN 매각 거 있는데 입찰을 마감을 했죠. 유진그룹이 하반기 인수합병 대우로 굽히는 YTN을 품에 품었다는 소식에 유진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또 다른 개별 종목이 쭉 좀 있죠. 뭐 제주은행도 좀 올랐고, 자 코스닥 YTN 상한가, 뭐 시큐레터, 뭐 유진기업
자, 유진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제 유진기업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유진 이쪽 뭐 대부분 다 오른 모습입니다. 소럼피스킨병 관련해서 뭐 관련 종목군들도 좀 더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 어제 소럼피스킨병 우려감에 이제 움직였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 외국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소폭 순매수했고, 기관은 삼성전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과대 낙폭이 되니까 시총 1, 2 종목들만 안전하게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미 있는 뭐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근데 낙폭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 일정상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힘든 장입니다만 힘내시고 건승하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